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부터 태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 바비는 현재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이렇게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세력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새벽 무렵 서해를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목요일 새벽 무렵입니다. 우리 지역은 서쪽 지역보다는 비바람이 덜하겠지만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100mm입니다.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걷기는 힘들고 입간판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 금액을 100%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해 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당초 70%로 못 박았던 지진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80%로 높이고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피해 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비 부담 비율은 도와 포항시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책임 여부를 떠나서 피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함께 보전해서 100% 맞춰주겠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피해 지원은 크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나눠지는데 인명피해에 대해선 치료비와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애지원금이 지원 대상입니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와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주택피해에 따른 임시주거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 한도는 수리 불가능한 주택은 최대 1억 2천만 원, 수리 가능한 주택은 6천만 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1억 원, 종교 사립보육시설 1억 2천만 원 등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부동산 가치 하락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총리실산에 있는 그 위원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호소를 하고 또 제출도 하고 또 나중에 결국에 안 될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 사안으로 해나가야 될 겁니다. 피해 구제 신청 접수는 9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 사실과 피해 금액 증명서류 등을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6개월 이내에 피해 금액을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등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포항시는 정부가 지진 피해의 80%만 보상해줘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진 만큼 지진 트라우마 센터 신축과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의대 신설 등 18개 사업 추진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8호 태풍 바비가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오늘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 걸로 보이는데요. 서해로 북상하는 태풍의 특성상 비보다 바람 피해가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태풍 바비는 지난해 태풍 링링,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비슷한 경로로 지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볼라벤과 많이 닮았습니다.
경로뿐만 아니라 영향을 준 날짜도 8월 28일로 비슷합니다. 당시 상주에는 초속 23.1m의 강풍이 불어 나무가 뿌리채 뽑혔고 경북에서는 낙과를 비롯해 농작물 3,1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불었더니 밖에 못 나왔어요. 날아갈까 봐. 막 마당에 뭐 온 게 다 날아왔어. 서해로 북상하는 태풍의 특성상 이번 태풍 바비도 비보다 바람 피해가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경북은 서쪽에 비해 강도는 다소 약하지만 내일까지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50mm입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건물, 공사 현장, 옥외 간판 등 시설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맥스터 추가 건설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놓고 여당은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를 했다고 감사원을 몰아붙였고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감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국회 산자비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맥스터 공론화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SNS에서 3,000명 설문조사에 대한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건설을 중단하고 공론화에 여론 조작이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검토 위원장의 사퇴와 지역실행기구 위원의 자격 시비, 주민설명회 무산 등 파행을 거듭했는데도 경주시장이 성급하게 공작물 축조 승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45명의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면서 찬반 비율을 반영하지 않아 처음부터 찬성이 높은 불공정한 공론이었다며 3,000명 설문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시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립예술단 성폭력 사건은 1차 가해자도 문제지만 사건을 알고 난 뒤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당시 간부 공무원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와 고소취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했던 당시 부서장은 현재 포항시 자치행정과장과 감사 담당관을 겸직하고 있는데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이 간부 공무원의 보직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포항시 문화예술과 A과장은 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성폭력 피해 직원에 대한 사실 조사와 가해자 격리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고 수차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말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되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화를 이제 피하고 남녀 고용평등법은 물론 포항시의 성희롱 성폭력 처리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A 과장은 지난 6월 포항시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임시로 감사 담당관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 규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 공무원 비위 감시 업무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는데 노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 위반 사실을 가지고 있는 전직 문화예술과 과장이 자치행정 과장으로 영전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감사 담당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노동자를 떠나서 일반 시민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성폭력 피해 직원이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던 지난해 10월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던 관련 부서장들이 이후 모두 승진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포항시 공무원 성폭력 의혹 사건인데 누구보다 먼저 알고 엄중하게 조치했어야 할 전임 감사 담당관은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생각 잘 안 나고요. 지금 떠나고 있는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셨어가지고 그 생생한 거를 물으면 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포항시의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포항시는 여전히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직 이기주의적인 모습이고 명백하게 공권력에 의한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시스템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강덕 시장이 직접 나와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차 가해자로 지목된 A 과장은 당시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2차 가해를 한 사실도 없다며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는 8월 29일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 강제 합병된 경술국치 11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독립운동 명문가인 경주 최부자 집에서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당시 한일 병합조약 등사본을 비롯해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유명한 경주 최부자 집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명문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1910년 경술국치 당시 한일 병합조약을 등사한 서류입니다. 한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게 넘겨준다는 제1조부터 총 8개조에 이르는 치욕스러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원본은 서울대 규장각에 있고 당시 조선총독부 관보에도 실려 있지만 민간에서 등사본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제병합이긴 하지만 이 병합에 대해서 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되거든요. 1917년 대한광복회에 거액의 독립자금을 보낸 사실이 발각돼 옥고를 치르던 최부자집 후손 최준에게 당시 유림들이 보낸 위로 서찰도 발견됐습니다. 수임번호 404가 표시돼 있고 유림 218명의 이름 아래 각각 도장이 찍혀 있어 최부자의 독립운동 정신이 유림계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복회 총사령인 박상진 열사가 최부자에게 보낸 서찰도 나왔습니다. 집안에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구조는 내려오던 게 이제 사실 서류로 이렇게 나오니까 재확인이 되고 선조분들께서 너무 얼마나 참 독립을 위해 활동하셨나 이런 것도 보이고. 이 자료들은 지난달 이곳 최부자집 안채에서 2만여 점의 고문서와 함께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주 최부자집에서는 2년 전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자료도 나오는 등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고문서들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지진 4건 중 3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지만 건축물 내진 설계율은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통합당 윤재호 국회의원이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503회로 이 가운데 76%인 384건이 경북에서 났습니다. 하지만 경북의 건축물 내진 설계율은 면적 기준으로는 42%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동수 기준으로는 8.3%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에 따른 세제 혜택이나 내진 보강 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울진군은 왕피천 케이블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다음 달과 10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관광객들을 위해 점심시간에도 가동하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케이블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장한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는 지금까지 5만 2천여 명이 찾아 하루 평균 980여 회 방문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교육 현장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 한 단면을 보겠습니다. 경산에 사는 60대 여성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아들과 며느리, 여기에 손주까지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중학교 교사인데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은 밤중에 불려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경북 경산의 60대 여성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과 함께 사는 아들인 대구 지역 중학교 교사 A씨와 아내인 교사 B씨, 손주인 유치원생 등 3명도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사 부부가 다닌 학교는 그제밤 학생과 가족을 학교 운동장에 불러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8시에서 한 9시쯤에 그 중학생 1학년들이랑 그 중학생 1학년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검사를 받는 걸 봤었어요.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대구에서는 처음인데 해당 학교인 강동중학교와 시지중학교는 하루 동안 문을 닫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교사와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 526명을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직원이 확진됐을 때 그 학교나 학생들한테 미치는 파급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 수칙이나 교직원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을 학교에 안내해서 유치원생 손주도 확진받아 해당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원생과 강사, 교직원 등 207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밀접 접촉한 해당 반 원생들과 교사 등 25명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나머지 원생들은 오늘부터 등원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게 되자 급식 종사자를 비롯한 이른바 학교 공무직들이 우리도 교사나 행정직원처럼 출근해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실내 공공시설이 문을 닫게 됐는데 이들 시설의 직원은 근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같이 쉬는 게 맞을까요? 정동원 기자입니다. 예천군 청소년 수련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등의 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출근합니다. 현재는 청사 유지 등 기본 업무를 하고 있고 조만간 코로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른 업무도 괜찮으니까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업무가 있으면 그쪽 업무를 넘겨주면 되니까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서 문 열 때까지. 안동시의 위탁 운영 시설인 학가산 온천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은 16명의 직원 중 필수 인력 4명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없어졌으니 쉬는 게 맞다고 위탁기관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휴무기간에도 70%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회사 책임으로 휴업할 때는 평균 임금의 70%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가산 온천은 정상 근무 시 총 6천여만 원의 직원 월급을 주고 있는데 휴무를 해도 5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실내 공공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직원 휴무 여부는 제각각입니다. 휴무를 하든 하지 않든 공공시설이 수익을 내거나 주민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데도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직원 급여를 충당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뜻밖의 근무 환경 변화를 겪어야 하는 직원들 역시 피해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달 포항 수협 위판장 폐수 저수조에서 숨진 50대 직원 A씨의 사망 원인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A씨의 혈액에서 리터당 1.2mg의 황화수소가 검출돼 황화수소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포항수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등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경북의 우수 농특산물 쇼핑몰 매출이 2배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의 매출액은
84억 4,7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억 7천만 원과 비교해 93% 늘었습니다. 회원 수도 19,320명으로 175% 늘었고 입점 업체 수는 915곳으로 59% 늘었습니다. 태풍 바비는 현재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이렇게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세력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새벽 무렵 서해를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목요일 새벽 무렵입니다. 우리 지역은 서쪽 지역보다는 비바람이 덜하겠지만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100mm입니다.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걷기는 힘들고 입간판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